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를 하루 앞두고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1.4% 급등하면서 기술주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고용이 둔화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10월에 16년 만에 최고치인 5% 수준에서 현지 시간 7일은 4.14% 근방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장 우리 증시 양지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뚜렷한 상승 촉매자 없이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산타랠리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오늘 양 지수 감고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0.43% 올라가면서 2,502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0.58% 상승하면서 817.94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모두 빨간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삼성전자 0.42% 강보합권에서 시작 예상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모두 1%대의 강세 보여주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71% 강보합권에서 시작 예상하고 있으며 71만 4천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차도 0.6%, 포스코홀딩스 1.12%, 네이버도 1% 가까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가 0.82%, 오늘장 LG화학이 2.88%, 약 3% 가까이 강세 연출하면서 48만 2천 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플러스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오늘 시작부터 1% 넘게 강세 연출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30만 5천 원 선에서 에코프로는 63만 9천 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포스코 DX는 0.32% 그리고 LNF도 1.83%, 2차 전지주 오늘 시초부터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LB와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제약바이오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찾지 못한 모습이고요. 어제 강하게 오르긴 했었죠. 단 HPSP는 3.2%로 3% 넘게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0.11% 약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넷마블입니다. 최근에 게임즈들이 워낙 이제 흐름이 이제 좋다 보니까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흐름 중에 하나는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최근에 하이브 지분을 한 5,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매도를 했던 이유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자 비용에 대한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 실적에서는 재무적 개선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넷마블은 내년에 지금 신작들이 다량으로 지금 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략 3반기에만 7종에 대한 신작이 준비 중에 있는데, 아스달 연대기, 모두의 마블 2, 그리고 웹툰에서 가장 유명했던 나 혼자 레벨하고 이제 어라이즌 모델 버전이 내년 상반기에 좀 준비가 계속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번 지스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넷마블이 가장 좀 호평 있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이런 재무적인 모습이나 게임즈 업황들이 워낙 이제 안 좋았다는 측면에서 관련 이제 코인에 대한 가치들이 하나둘씩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인 관련 섹터에 있던 뭐 이메이드나 뭐 넷마블이나
아니면은 여러 컴투스와 같은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넷마블은 물론 모바일 시장이 중국 쪽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조금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하나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버추얼 캐릭터라고 해서 이제 메이브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올해 한 1월쯤에 데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4인조 걸그룹인데 이게 가상 인물을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 웨이브에 대한 실시간 스트리밍 수가 누적으로 한 4천만 회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뮤직비디오나 이런 특히 쇼 음악 중심 이제 MBC와 같은 KBS 이쪽에서도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스트리밍 수가 400만, 500만 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걸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뮤직비디오 3분 하나, 5분 하나 만드는데 많은 제작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엔 여기서 이 IP를 토대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내년에 1월 달에 이제 EP 앨범이 발매가 되기 때문에 과연 넷마블이 기존에 있는 신작 라인업에 있는 게임과 이제 이 메이브에 대한 흥행성을 통해서 어떻게 IP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지 여부가 이제 향후에 주가 상승에 대한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에 일가격이 있는 우리 이화진 과장의 넷마블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HK노예입니다. 이제 최근에 저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성장성이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여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히 KK에 대한 매출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때부터 중국 러신제약 2년 전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 3분기에 로열티 매출을 이제 이 시기 되는 시즌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적어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이제 중국 판매 로열티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중국에 있는 이런 대형 병원이나 이 처방전에서 꾸준히 지금 침투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큰 MS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KK 연간 매출액이 1,200억에서 1,300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향후에 중국 로열티만 받아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미 시장만 남았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내년에 인상 3상이 이제 종료가 되고 그에 인허가 신청, FDA 인허가 신청까지 남는다고 하게 되면은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을 조금은 뚫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합쳐서 전 세계적으로 1위, 2위 시장 규모고 실제적으로 한 10조 정도 되는 시장 규모입니다. 일본 다케다가 북미 시장을 지금 진출하려고 하다가 지금 부작용 이슈로 인해서 조금 굉장히 지연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HK노인이 먼저 북미 시장을 먼저 선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한 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연말 이슈 특히 뭐 수혜제나 그리고 이제 컨디션, 저 회식 문화가 연말에 또 몰려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될 기대감은 이제 전년도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HK노에는 전반적인 여러 사업부가 지금 가장 흥행성에 있는 부분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부터 매수 접근으로 좀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인데요.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 신작도 다량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 수급도 좋았습니다. 넷마블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도 이에 목표 주가를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이 신작의 양호한 성장과 또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하이브 지분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HK 이노엔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인데요. 외국인 10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어제 하루 반납했고요. 단 그 반납한 물량을 기관이 담았습니다. 수급적으로 흐름이 좋고 증권사에서는 줄지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K캡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투자 역시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종근당을 포함한 다수의 제약사와 함께 공동 판매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12월 8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힘을 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환율은 떨어집니다. 1,316원대 WTI 국제 유가 역시도 줄지어 하락되고 있네요. 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이 바이오 테마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국제 유가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달러 선이 붕괴됐다라는 소식에 항공사, 저가 항공사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사업 가속화 소식 속에서 전고체 배터리 테마도 상승을 보여줬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소식에 해당 종목들 역시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야 할지, 어떤 테마 조금 더 주의해야 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0.73% 가까이 상승하면서 2,510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코스닥도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0.7% 상승하면서 818.89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양지수가 조금 더 예상 체결 지수보다 상승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상위 종목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우선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24 어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스타는 1.33%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26,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글로부터 260억 투자 유치에 이틀 연속 상한가 진입했었는데요. 오늘은 시초부터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다음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3.51%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2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STO 사업 업무 협약을 함께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대상홀딩스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네요. 현재가는 13,700원 선이고요.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한동훈 테마로 엮여서 줄지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어제 하루 매매가 정지됐었습니다. 오늘 주가 추이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봐야 할 종목입니다. 단알 4.68% 하락하고 있습니다. 4,9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거래일 연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비트코인 테마로 함께 줄지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시초부터 4% 넘게 하락하면서 약세 보여주고 있고 Y바이오로직스 2.2% 빠지고 있습니다. 17,7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일 얼마 전에 코스닥 상장하면서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었죠.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조정되고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이 여기선 유일하게 그나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15,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성장 기대감 속에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어주고 있고요. 아시아나 IDT 1.53%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7,970원 선인데 어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매각 이슈로 인해서 합병 이슈로 상한가 진입했었죠. 오늘은 시초부터 1%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인성정보 오늘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3,7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 테마로 함께 상승을 했었는데 14% 넘게 급등했었고요. 오늘은 4% 넘게 물량 출회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메가 ECS와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체결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가 ECS는 현재가 5,540원 그리고 경남제약은 2,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 의약품에 더해서 끝나지 않는 빈대 이슈에 함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더욱 자세한 소식은 강권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4분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 이어받아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어제 장 후반에 갑자기 막 급등을 했었죠. 상당히 좀 교란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장 초반에 이제 마이너스 0.8%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가총액 큰 회사가 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폭이 10%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회사가 그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바뀌는 게 있는 거지 진짜로 의심이 될 정도로 상당히 흔들어 놨던 어제 에코프로머티 주가 행보였고요. 삼성전자 오늘 플러스 0.8% 72,000원 초반으로 올라섭니다. 두산로보틱스 어제는 또 이렇게 많이 밀렸죠.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루는 많이 밀리고 하루는 또 오르고 하루는 또 밀리고 계속 지금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어제 상당히 밀어 제꼈는데 오늘 다시 플러스 2%대로 장 초반에는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엠도 장 초반에
어쨌든 조금 약하다가 후반 이후로 가면서 어떻게든지 지금 30만 원 선을 유지를 하려고 어제도 많이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보이던데 오늘도 지금 30만 2천 원 선에 있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끝날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투기적인 세력들이 있고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이 이슈가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 좀 많이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면 맞고 이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7, 8위권에 포스코 이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1.8% 강하게 반등하면서 오늘 철강 업종 강세를 끌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반면에 마이너스 1.2%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 이따가 또 뭐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오늘 마이너스 12.6% 장수만을 상당히 약합니다. 어제 이제 MMORPG 게임을 갖다가 이제 선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서버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에코프로 플러스 0.6%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뭐 아까 우리가 이제 게임 업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위메이드는 4.2% 그래서 게임 쪽에 조금 최근에 순환매가 있는 이런 느낌이 장초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어제 코스닥을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1,000억 넘게 많이 팔았는데 오늘도 장초반에 보니까 262억을 팔고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상당히 강했고 특히 AI 관련해서 상당히 강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따가 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요. 선물 쪽에서 좀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선물은 1,800억. 개야 이 정도로 플러스로 가고 있다. 근데 외국인들 기관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개입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로 좀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마이너스 8억 정도 플러스 0.8% 올라오고 있고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 LG에너지솔루션 프로그램 순매수 16억입니다. 하이닉스 최근에 조금 많이 밀린 감이 있었죠. 13만 원 중반에 있다가 지금 12만 원 중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12만 8천 원대인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186억 이렇게 순 매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고 AMD 주가가 어제 미국에서 상당히 강했잖아요. 이거 뭐 구글에서 AI 관련해서 제미나이 이슈 이 이슈 때문에 빅테크들이 상당히 강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 장초반에 테크주들이 상당히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뭐 프로그램은 순 매도 쪽에 가 있네요. 에코프로비엠 그렇게 장초반에 강하지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오늘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194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플러스 2.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도 뭐 어쨌든 AI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이쪽도 뭐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79억 거의 80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죠. 2.35% 이렇게 되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아주 인상적으로 프로그램 순 매수 74억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플러스 2.2%. 최근에 2차 전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죠.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리튬 가격이 어디까지 더 내려갈 거냐 이런 게 이제 시장의 관심인 건데 앞을 쳐다보면 이제 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조금 뭐 이 바닥권이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제 자꾸 올라가려는 구실을 지금 만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진쌤께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 11억 정도 들어옵니다. 3.4%. 최근에 IT 소재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생산을 갖다 줄여난 게 내년도 돌아가서는 다시 정상화되면 아무래도 쓰이는 소재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침의 형식으로 좀 연말장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이네요. 97억 순 매도하면서 마이너스 0.4% 이렇게 됐고 NC소프트 79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마이너스 10.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디펜스 관련해가지고 좋았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43억 이렇게 매도 나오면서 4.4%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았네요. 30만 1,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30만 원대가 상당히 여러분한테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 선이 되죠. 이 선이 오늘 지켜질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 보기로 하고요. 자, 과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구글도 그랬고 상당히 빅테크들이 좀 아주 좋았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렇게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어제 AMD도 마찬가지고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독주로 이제 진행되어 왔던 실제로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흐름, 물론 어제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도 조금 많은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이 최근의 고용 둔화 이슈와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향후에 대한 모멘텀 이런 이슈들이 물론 경기 침체 강화에 대한 부담도 있긴 하지만은 그동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동안 낙폭과대였던 이런 흐름들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로봇이나 AI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부각적인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뭐 시장에서는 이제 산타랠리 계속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어느 주체가 이거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적인 흐름에서 AMD가 새로운 이제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어제 뭐 제미니아 같은 이제 구글에 대한 이슈도 시장을 항상 시장은 새로운 것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관심이 계속 쏠리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보니까 NC소프트가 지금 장 초반에 11% 이렇게 급락을 하거든요. 우리 이화진 과장이 있어서 아주 든든한데 게임 쪽 아무래도 이제 아주 베테랑이니까 말이죠. 오늘 그 TL 관련해가지고 뭐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출시돼가지고 이제 저기다가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주가가 마이너스 10% 넘게 이렇게 장 초반에 빠질까요? 일단 5월 달에 CPT 서비스, 이제 베타 서비스를 시장에서 이제 한번 이제 몇몇 이제 추천을 받았거나 이제 응모했던 이제 그런 유저들이 혹평이 굉장히 많았었죠. 많았다가 그동안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 보강도 하고 가금 부분도 많이 없앴고 최대한 리니지 라이크처럼 안 하기 위해서 계속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PC 쪽이나 이제 콘솔 쪽이나 생각보다 이 최적화가 아직까지는 뭐 물론 초기 단계라서 많은 서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버벅대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걸 보고 와 대박이다 뭐 이런 이슈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그냥 그대로 나왔다라는 실망감이 조금 팽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피해 거짓은 그래도 성공을 한 편이지만은 NC소프트는 물론 저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는 추이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저들의 반응이나 특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서 많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게임을 실제 해보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시시각각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존 게임즈를 통해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는 만큼 매출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비용이 한 1,0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적어도 한 300만 장은 팔려야 어느 정도 BEP가 나온다는 건데 실제 네오위즈가 250만 장도 아직까지는 달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지금 150만 장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과연 NC소프트가 이게 쉽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리니지에 몰렸던 매출 비중이 이제는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스루넷 리포트가 생각보다 부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나올 좀 신작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조금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이제 좀 듣고 싶어요. 에코프로 BM인데요. 오늘 30만 1,000원, 2,000원 왔다 갔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30만 원 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기 지켜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바닥으로 해가지고 더 올라갈까요? 어느 쪽으로 좀 보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내년의 성장은 오히려 더 더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북미 시장 성장, 올해 성장률이
60%인데 내년에는 30%까지 북미 시장은 내려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유럽은 10%까지 성장률이 내려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에코프로 BF뿐만 아니라 이런 양극재나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동안 올해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향후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밸류에 대한 가치였는데 그 밸류 가치도 어느 정도 하방으로 좀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나왔던 FEOC 관련 규제 이슈도 물론 에코프로 BM은 해당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은 자회사 모회사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포스코 퓨처 물론 이런 여러 LC화학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금 조달 이슈는 당분간 나올 수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주가는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자금 조달을 했을 때에 대한 밸류 자체도 나중에 회수하기 위한 그런 기간도 어느 정도씩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는 깎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은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결국에는 업황이 언제 돌아서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주가 방향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마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 미국 나스닥 강세를 좀 이어받아서 잘 가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또한 사실 주 초반에 가야 할 자리에서 바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조정이 조금은 강하게 나왔었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AMD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IT 쪽에 이제 굉장히 강한 관심세가 다시 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여전히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산타가 조금은 길을 잘 찾아서 오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환율 시장에서의 흐름을 조금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엔화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급격하게 빠졌다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조금 정부에서 정책을 좀 변화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엔화 쪽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일단 원화를 좀 매도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IT 혹은 지수 대비해서 지금 환율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아니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중에 수급 변화를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은데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말이죠. 오늘 276억 지금 순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182억 하는데 어제도 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000억 넘게 엄청나게 많이 팔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연말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포트 조절을 좀 신경 쓰는 포트 것 조절.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플레이를 한다라기보다는 파생 시장에서 좀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에 변동성이 굉장히 저는 또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새 이제 이 시장의 플레이를 조금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게.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만 들어오고 거기서 한 번 더 주가를 밸류업 시킬 수 있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강하게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윗꼬리가 달리는 패턴들이 많으니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이제 포트를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 보수적인 대응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화면으로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KC텍, KG케미칼, 이수페타시스, 조비, SK 하이닉스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런 거 좀 얘기할까요? 일단 조비를 좀 체크를 해야 될 조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조비를 제외하고는 이제 반도체 IT가 굉장히 많은데 반도체 IT는 제가 잠시 후에 네. 따라가 말어 이제 공략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으니 네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지금 장 초반에 움직이는 쪽이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일단 최근에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을 하나씩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 초반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요소수를 또 통제한다라는 이슈. 그랬죠. 또 이제 어제 저녁에는 인산 암모늄을 또 통제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이 인산 암모늄을 또 통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관련주, 뭐 조비, 남해화학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시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소수하고는 저는 이 인산 암모늄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재고를 많이 축적을 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소수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적다. 대신에 이제 인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통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은 사실 반도체 IT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이 뉴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도 금방 차트 지나가면서 봤는데 윗꼬리가 살짝 이렇게 달려가지고 네. 저는 조비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조비라는 에비에이션 회사가 네, 있어요. 있습니다. UAM 회사인데 네. 저는 좀 헷갈렸습니다. 자, 코스닥 쪽 코스피 알아봤고요. 코스닥 좀 화면을 볼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톱5입니다. 소록스, 대부시스터즈, 코난 테크놀로지, ISC, 칩세미디어. 칩세미디어 있네요. 네. 다음 주식 뭘 볼까요? 여기서도 반도체 IT를 좀 피했습니다. 빼고. 네, 네. 내부 시스터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게임주의 방향성이 굉장히 지금 다르죠. 그러게요. 한쪽은 무너지고 있고 한쪽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무너지는 쪽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NC소프트가 그렇네요. TL에 대한 반응이 사실 엄청나게 핫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류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반응은 좋은데 네. 신규 고객을 좀 유치할 만한 어떠한 구미가 당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세런 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NC소프트의 주가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 데브시스터의 이제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게임이 중국에 좀 진출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 진출을 했다라는 건 당연히 국내에서만 잘 팔렸을 때보다는 실적적으로 혹은 임팩트가 외형적으로 훨씬 좋은 거죠. 임팩트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뭐 NC소프트의 게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예. 킹덤이라고 하는 이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중국인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이 사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게임주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네네.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쪽이 더 몰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데브시스터즈가 오늘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기 직전의 흐름인데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게임주 중에서도 가장 원픽으로 당분간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안에서도 지금 뭐 비익빈 부익부 지금 주가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좀 급등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 이외의 종목들로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이슈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파맵신입니다. 황반변성 신약 후보 물질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국책 과제 선정에 이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진입했고요. 현재 23.17% 급등하면서 1,95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이슨 캐피탈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소록스, 무상증자의 아리바이오 지분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9.93% 상승하면서 약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3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세 번째 종목입니다. 효성 ONB. 중국 정부가 화학 비료 원료로 사용되는 요소와 함께 인산 아노늄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화학 비료 대체제인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효성 ONB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3% 급등하면서 9,1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창입니다. 불온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관심을 크게 받았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중국 수출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면서 대체제로서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1,52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엔젤로 말씀드립니다. 어제장에서도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는데요. 구글 AI 언어 모델 제이나미가 공개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1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4,1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급등지 보는 가운데 제가 또 딴 것도 보니까 게임주들도 뭐 위메이드 이름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강하고 그러네요.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이 가져온 따라가 말할 종목 화면으로부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리노공업. 아, 이것 때문에 아까 이렇게 말을 아끼셨군요. 네.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가자. 사실 반도체 IT가 주 초반만 하더라도 긴가민가 했을 것 예. 같거든요. 아, 이걸 더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나오는 단기적인 조정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느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나스닥 증시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자리에서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의 좀 불확실성을 어제 AMD가 엄청나게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또 구글에서도 온디바이스 AI 혹은 이제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끔하게 지금 해소를 시켜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리노공업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을 만들어내는 혹은 테스트 공정과 관련한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같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체적으로 이제 칩을 만들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그 칩이 잘 구동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새 테스트 소켓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결로 리노공업 또한 저는 충분히 그에 따른 수혜를 지금 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산타랠리 그다음에 1월 효과 이야기하면서 또 가장 많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CES겠거든요. 네. CES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건 뭐냐? 바로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가 탑재된 갤럭시 시리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기대감으로 저는 리노공업과 같은 기업들이 한 번 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좋게 보시네요.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주식도 좀 화면으로 볼까요? LG전자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LG전자는 잠시 좀 쉬어야 될 것 역시.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저도 조금 충격이었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LG전자에 대해서 올해 계속해서 이제 나쁜 레포트는 없었거든요. 거의 다 이제 좋은 레포트이고 다들 이제 하나같이 딱 하나를 좀 포인트를 잡았죠. 백색 가전에 대한 부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장 쪽에서의 이제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내릴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좀 부추기는 그러한 뉘앙스들이 많았는데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하향치가 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LG전자가 어제 이제 다른 종목군들보다 지금 조정의 폭이 굉장히 강했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지금 LG전자의 주가는요 상고 하저의 패턴을 보였어요. 왜 그러냐? 결국 이제 상반기 봄이라든지 날씨가 좋을 때 결혼을 또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이사를 또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네. 사실은 LG전자는 상반기에 매출이 많이 좋아지니 주가가 많이 높았었거든요. 예. 대신에 이제 하반기 이제 겨울에는 결혼도 혹은 이사도 많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내릴 때가 기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불확실성으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조정이 더 깊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바뀐다는 거잖아요. 시장의 생각도 바뀌고 그렇죠. LG전자가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뭐 전장 이쪽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생각이 달라지니까 조금 주가적으로도 지금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일단은 LG전자가 사실 전장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에 그래도 이 백색 가전 쪽이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좀 그렇죠. 해줬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 지갑이 좀 얇아지게 되면 결국 지금 LG전자 주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은 전장 쪽으로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LG그룹사 혹은 최근이라기보다는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에 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다 보니 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어제 좀 많이 나왔었고 우리가 이제 그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 과감하게 지금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LG전자 쪽은 뭐 일단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전 이런 게 좀 많으니까 그렇죠. 캐시파워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알겠는데 AI 관련해서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뭐 리노공 얘기만 했습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을 아주 잘 낸 이후로 주가는 오히려 슬금슬금 그렇죠.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요건 이런 것도 이제 건너가는 거 아니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으면서 IT를 많이 가진 분들이 조금 많이 소위 말하는 패대기를 좀 친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따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패대기 친 다음에 연말에 가면 갑자기 또 사들이는 경우가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주주 양도세를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트레이딩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들 때문에 가야 할 주가가 안 가는 것은 펀더멘털을 아니거든요. 보자. 네, 잠시 이제 출렁임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러면 난 지금 여기서 좀 팔고 흔들리면 밑에서 좀 사야지. 네.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혹은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저는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임원들까지도 이제 대량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잠시 이제 출렁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공백을 AMD라든지 다른 이제 기업들,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기업들이 잘 메꿔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정말 위험했을 법한 위치에서 지금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다시 한번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더 돌파할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이제 보고 대응을 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따라가 보자 이런 분위기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직전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따라가지 말자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지? 하나하나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키움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어제 종가 기준으로 4% 넘게 밀리면서 95,300원 선에서 가격 형성을 했는데요. 3분기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매출 21조 1,768억 원, 영업이익은 7,4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25%나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GM 전기차 리콜 충당금 반영으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 자체는 감소했습니다.
실적 우려에 4분기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줄지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7거래일째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만 살펴보시더라도 똑 떨어지면서 종가 형성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10만 선이 붕괴가 됐는데 4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역시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LG전자에게 4분기란 선진시장 성수기를 맞아서 시장 지위 강화에 좀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의 사업을 예비하는 투자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자산 효율화를 최대화로 하고 비용 요인을 좀 줄여야 하는 부분에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4분기 단독 영업이익 추정치를 살펴보시면 3,276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하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수요 약세에 따른 믹스 악화 그리고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반영될 부분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특히 TV와 PC 등 IT 제품의 수요 회복 속도가 좀 더딘 부분이 아쉽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포츠 이벤트에 관련한 비용이 예고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 추정치 조정과 함께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선 과제로 보이는 부분은 자회사 LG 디스플레이의 재무 건전성 개선도 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전 부문, 아까 직전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비해 좀 양호한 매출 성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삼성전자에서 가전사업부 쪽에서 있어 봤는데 가전은 역시 LG입니다. LG를 많이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메꿔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수기 경쟁 비용이 증가할 부분, 매출 하향이 더욱더 조정될 수 있는 부분 역시도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세부 요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TV, 경기 침체가 저가 제품을 좀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서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OLED 등 프리미엄 TV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해지고 물가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라인보다는 좀 저렴한 라인을 선호하고 있다는 부분,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북미 고객사의 전기차 신모델 양산 지연 등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일단은 4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진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권가에서는 조금 더 길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내년 상반기 실적 모멘텀 기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TV 플랫폼 등 성과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신 후에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독 영업이익이 각각 1조 1,770억, 8,57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 성수기 및 계절적인 효과와 함께 효율적 비용 관리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IT 수요 회복 사이클이 더해질 건 역시 호재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품의 이익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과 함께 파리 올림픽, 유로 2024 등 스포츠 이벤트들이 다수 유럽에서 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럽 의존도가 큰 OLED TV의 수요 회복이 주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 의견은 유지하되 실적 추정치에 의해서 주가는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키움증권의 리포트는 우선은 매수 의견은 유지하지만 주가 자체는 하향 조정하면서 14만 원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LG저가의 4분기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 초반의 실적까지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진입 관점, 전략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 훈풍에 우리나라 코스피 2,510선 안착을 하고 있죠. 반도체주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넷마물, HK 이노엔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따라가 말에서는 리노공업은 따라가고 LG전자는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금요일장 유익한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